이제 5천만 원의 연봉자다라고 하면 3억 정도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6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억 2천에서 한 4억 원 밑에 정도로 해서 이제 원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부가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을 쓰면 1억이 넘죠. 그렇게 되면 최대 대출한도 6억 원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혼인신고 안에서 각각 그냥 최대 대출 한도 받아서 애매한 아파트를 사느니 부부 합산 소득을 사용하셔서 최대 대출 6억 원 받아서 내 자금력 최대 끌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신용대출이 가능하시다면 신용대출도 최대한 연소득 범위 내에서만 나오니까 한 명 배우자 소득은 신용대출로 조금 사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게 베스트입니다. 네, 대출 한도가 깎인 지금 연봉 5에서 7천만 원대 평범한 가구가 서울 수도권에 진입하기 위한 자금 계획을 세운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까요? 자, 여러분 이제 부부라고 생각하고 이제 부부가 혼인신고를 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한 명 배우자는 5천만 원, 또 한 명 배우자도 한 6천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만약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부 합산소득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혼인신고를 한 부부들은 부부 합산소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천, 6천 따로따로 할 때는 사실상 다른 대출이 없을 때 연봉의 6배 정도, 그리고 보험사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한 7배 정도 대출이 나오지만 6, 7배 정도에서 주담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의 연봉자다라고 하면 3억 정도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6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제 3억 2천에서 한 더 이제 4억 원 밑에 정도로 해서 이제 원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부가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을 쓰면 1억이 넘죠. 그렇게 되면 최대 대출한도 6억 원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각각 혼인신고 안에서 각각 그냥 최대 대출 한도 받아서 애매한 아파트를 사느니 그냥 부부 합산 소득을 사용하셔서 최대 대출 6억 원 받아서 내 자금력 최대 끌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신용대출이 가능하시다면 신용대출도 최대한 연소득 범위 내에서만 나오니까 그렇게 하셔서 한 명 배우자 소득은 신용대출로 조금 사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애 최초잖아요. 그러면 LTV 70%의 최대 대출한도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하더라도 6억 원까지는 이게 연봉이 이제 1억 원, 부부합산 소득 1억 원이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억 원 정도 대출 받고 그다음에 한 배우자 소득을 연소득 범위 내에서 받거나 또는 차용이나 증여 부모님으로부터 받거나 또는 본인의 이제 자금 같은 거를 합쳐서 한 9억에서 10억대. 그래서 그 부분의 매물들이 이제 많은 움직이는 이유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아파트, 즉 내가 그냥 한 3억 받아서 5억짜리 그냥 아파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대출력을 활용을 하셔서 9억에서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1대1 코칭과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분들이 1015 대책 전에는 전세 끼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지방에 살고 있으신 분들이 서울 강북의 대상단지, 국회의원들도 많이 사시는 그 단지를 잡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출력이라는 이제 대출 활용 능력 코칭을 통해서 이제 조금 자본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급지로 가는 그런 전략을 세워드리기도 한 건데,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대출이라는 거를 잘 활용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입지보다 훨씬 더 높은 급지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중에서 떠도는 그러한 대출 지식이나 그냥 단편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에 겁을 먹거나 그냥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하죠. 대충 하는 지식으로 대충 집을 사지 마시고요. 물론 대충 집을 사시는 분은 없지만 최대한 대출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보셔서 내 급지를 올려서 가장 좋은 곳을 사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심지어 조금 여러분들이 놀랄 사례일 수도 있는데 송도 전세 사시는 분이 반포 트리니언에 당첨이 된 거예요. 5구에 당첨이 됐는데 20억이 넘는 분양가잖아요. 그러면 최대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4억 원밖에 안 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자본금이 한 10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7억 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대출이 7억 원까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대출 코칭을 통해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려서 이제 지금 청약 계약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출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충분히 은행은 금융기관도 많고 대출 활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하셔서 급지를 높이는 방법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담대가 출시된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하반기가 되면 시중은행에서도 30년 만기, 즉 고정금리,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정금리라 하더라도 5년 고정이고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돌아가는 상품이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은행에서도 정책자금 대출처럼 30년 쭉 그 고정금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30년 고정금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이렇게 고정금리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실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기형 금리, 즉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정금리 정도의 금리로 맞추겠다라고 공표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발빠르게 이금융권 또 신협 같은 경우에는 출시한 곳이 있어요. 그 곳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월 잔금권부터도 그 30년 만기 주담대 지금 4.4%부터 이제 4.8%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고, 부수거래 받으면 조금 더 이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미 이금융권은 이러한 30년 만기 고정금리를 출시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이제 받아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받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이 하반기 되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생애 최초 같은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은행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을지, 뭘 선택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까요? 지금은 소득 대비해서 대출이 나오니까요. 내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5천만 원을 보통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내 연봉이나 부부 합산 소득이 연봉 5천만 원이 안 되면 정책자금 대출이 유리합니다. 확실히. 왜냐하면 정책자금 대출은 DSR을 보지 않고 이자 상환 능력만 보는 DTI만 보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보다 오히려 정책자금 대출에서 받는 게 훨씬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디딤돌 대출은 최대 대출 한도가 2억 5천에서 일반인 같은 경우는 2억 원으로 줄어버렸잖아요. 생애 최초 한도도 많이 내려왔고, 신생아 특례도 예전에는 최대 5억까지 해줬는데 지금 4억으로 내려와서 내 자본금 에쿼티가 많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내 자본금이 많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이 힘든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책자금 대출 중에 보금자리론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디딤돌 대출은 5억 원이 주택 가격인데 이제 보금자리론은 6억 원까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DTI를 보고 있고, 금리 같은 경우가 정책자금 대출 금리에 비해서 조금 비싼 편이에요. 3%대 후반, 4%대 초반으로도 형성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SR을 보지 않고 DTI만 본다라는 건 내가 주택담보대출도 활용하고 신용대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순서를 잘 맞춰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연봉 5천만 원 이하는 이런 보금자리론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상은 부부합산 소득을 써서 은행재원 대출에서 좀 더 많은 대출을 받으셔서 아까 말씀드린 가장 좋은 급지, 내가 갈 수 있는 남한의 강남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부부 합산 소득이 이제 1억 원 이상일 때, 2억 원 이상일 때 이렇게가 또 달라질까요?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소득이 높더라도 대출 한도는 6억 원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15억 이상은 4억 원, 그 이상은 2억 원. 그래서 대출 한도가 가장 큰 규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을 갈아타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환 대출 최적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대환대출도 지금부터 한 2월부터 5월까지가 저는 제일 좋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대출 상품을 만들면서 대환대출 상품들도 이제 같이 출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참 이제 3, 4, 5월 정도가 되면 대환 건수도 이제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행들에서도 새로운 신규 매매 건뿐만 아니라 대환대출도 이제 받아주고 또 상품들도 출시되기 때문에 대환도 상반기 내로 특히 5월 내로 좀 알아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럼 소득의 몇 퍼센트 정도가 진정한 영끌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영끌이란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은행 대출 구조상 영끌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알아서 은행이 DSR 40% 내 또는 이금융권에서 50% 내에서만 대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영끌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특히 내가 연봉만큼 신용대출이 있다라고 하면 이미 DSR이 25%가 차여져 있기 때문에 남은 15% 밖에 주담대를 못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전처럼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1금융권은 DSR 40%, 뭐 2금융권은 50% 내에서만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연끌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대출은 될 때 받는 거고요. 그나마 6억 원이라도 해줄 때 최대 대출 한도를 받아서 움직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대출 규제가 더 심해질 가능성도 늘 염두에 둬야겠네요. 네,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또는 조만간 더 심한 대출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전세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전세 대출을 풀로 받아서 버티는 것과 조금 무리해서 매수하는 것, 뭐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일까요? 이게 무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냐 아니면 1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냐 다주택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무주택자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게 크게 규제 사항이 없습니다. 최대 대출한도 이제 5억 원까지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게 고액 전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DSR을 1주택자처럼 보겠다. 요렇게 이제 하는 워딩이 있고 지금 그것이 전 금융기관에 펼쳐지고 정말 우리가 규정화되게 되면 고액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은 DSR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즉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낮은 곳에 전세를 살거나 아니면 반전세나 월세화 현상으로 더 가팔라지겠죠. 그다음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는 DSR을 보면서 최대 2억까지밖에 대출을 못 받잖아요. 근데 이 DSR을 보면서 2억 원까지밖에 못 받는다라는 건 본인이 마련한 1주택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1주택에 대출이 많다. 라고 하면 이미 DSR이 풀로 차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전세 대출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DSR을 통과해야 최대 대출 2억 원을 받는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존 대출이 많다면 1주택자는 더 이상 전세 대출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월세화 현상이나 반전세화로 가겠죠. 다주택자는 원래 1금융권에서 대출 못 받습니다. 다만 꿀팁을 드리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금융권에서 일부 지점에서 또 대출을 해주는 데가 있는데 금리가 높아요. 확실히 높기 때문에 잘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 받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전세 대출 금리라고 싼가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만약에 가능한 범위라면 내 집 마련을 서두르시는 것을 오히려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안쪽으로 네.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게 내 집 마련하는 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네. 보면 되는 네. 거죠. 대신에 늘 말씀드리지만 입지가 가장 좋은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풀팩 강현옥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과 대출까지 함께 이야기 짚어봤는데요. 대표님, 그럼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을 부탁드려요. 네, 시장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발목을 잡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기회와 운도 준비되는 자에게만 옵니다. 포모 현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만의 기준 철학을 세우셔서 언젠가 나에게 다가올 기회를 빠른 시일 내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표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